밥이나 드세요. 불쌍해서 못 보겠네. 겨울 새벽 낯선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에 눈이 떠진 날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던 저한테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말은 많은데 다 퉁명스러운 사람. 싫다고 하면서 다 해주는 사람. 15년을 혼자 두 아들 키워온 사람. 그 여자가 처음 저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밥이나 드세요. 불쌍해서 못 보겠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6세,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막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남자. 저는 66세 이상준입니다. 35년을 교단에 섰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반듯해야 했어요. 교장이라는 자리가 그랬습니다. 자세를 흐트리면 안 됐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야 했어요.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5년 동안 집에서 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내가 다 해줬습니다. 아침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저녁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상을 차렸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공기처럼 거기 있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공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내가 3년 전 암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딸들이 번갈아 왔어요. 큰딸 수진이가 냉장고 가득 반찬을 해놓고 가면 작은딸 혜진이가 다시 채워놓고 갔습니다. 2달째부터는 뜸해졌어요. 석 달이 지나자 전화로 때웠습니다. 딸들을 탓하지 않아요. 각자 아이가 있고 살림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요.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어요. 밥솥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35년을 교장실에서 훈화를 했던 사람이 밥솥 앞에서 설명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찾았으면서요. 그렇게 2번을 해봤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너무 질었고 한 번은 탔습니다. 그 뒤로 시도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해결책이 됐습니다. 뚜껑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엔 삼각김밥, 저녁엔 도시락. 가끔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것도 귀찮을 때는 물 붓고 뚜껑 덮어서 기다리는 것으로 때웠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교장 이상준의 하루 밥상이 그랬어요. 딸들이 가끔 전화로 물었어요. 밥은 챙겨 드시냐고. 저는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먹긴 먹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밥인지는 몰랐지만 그날도 편의점을 나오다가 발이 멈췄어요. 시장 골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국물 냄새였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발을 붙들었어요. 얼마 만에 맡아보는 냄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가게 이름은 정순내 국밥이었어요. 외벽이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는 색이 많이 바랬어요. 그런데 안에서 나오는 냄새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저한테 당당하게 다가왔어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어요. 나이든 양반이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어쩐지 처량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발이 알아서 문을 밀었습니다. 좁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넷, 의자 16개. 주방과 홀 사이에 낡은 나무 카운터 하나.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달력 하나, 시계 하나. 소박했어요. 꾸미려는 의지가 없는 가게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60 초중반쯤 됐을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큰 국자로 솥을 젓고 있었어요. 목이 짧고 어깨가 단단한 체형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 많이 해온 사람이었어요. 눈썹이 짙고 눈매가 날렵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얼굴이었어요. 예쁘다는 말보다는 강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국자를 멈추지 않고 물었어요. 몇 분이에요? 혼자요. 저기 앉아요. 말이 짧았습니다. 창가 쪽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반갑다거나 어서 오세요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안내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모를 한마디였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나왔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멸치볶음, 반찬 3개가 같이 왔어요. 추가 요금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첫 숟갈을 떴을 때 멈췄습니다. 맛이 있었어요. 뜨겁고 짜지 않고 사람 손이 들어간 맛이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3년 동안 먹지 못했던 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온기를 잠깐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국밥 먹으면서 울 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것 같다고. 3년 만에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을 때 그 여자가 말했어요. 밥을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어요? 국밥 드시면서 한숨 3번 쉬셨어요. 제가 그랬나요? 몰랐어요. 맛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었어요. 값을 치르듯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묻는 말이 아니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반박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순내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는데 왜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점심이 기다려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밥이 기다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무엇을 집을지 고민한 적은 있어도 기다린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갔고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어느새 매일 점심이면 정순내 국밥에 있게 됐어요. 저도 언제부터 그게 당연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먼저 알았어요. 한정순 씨는 처음부터 저를 대단히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대접은 했어요. 국밥 시키면 국밥 나오고 계산하면 거스름 돈 나오고 인사하면 고개 한번 끄덕이고 끝이었습니다. 특별히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저는 밥 먹으러 온 사람. 그런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3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불편했거든요. 다들 너무 조심했어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눈물 흘릴까봐. 교장 선생님이 홀로 되셨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먼저 살피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눈빛을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정순 씨는 저한테 그런 눈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봤어요. 밥 먹으러 온 양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쉬웠어요.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이 지나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저 혼자 마지막 손님이 됐는데 자리를 못 뜨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식탁을 보다가 손을 보다가 빈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빈집 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거든요. 3년 동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들어서는 순간의 그 고요함이요. 한정순 씨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아직도 있네요. 좀 쉬다 가도 됩니까? 손님이 있으면 못 쫓아내죠. 퉁명스럽게 말하더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가려나 보다 했는데 잠시 뒤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카운터 맞은편 의자를 발로 당겨 앉더니 제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커피를 받다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딸 2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나갔어요. 아내는요? 3년 전에 갔어요. 한정순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은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한정순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오지. 먹을 줄을 모르는구나. 안타깝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이었어요. 담담하게 짧게.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한정순 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계산할 때 반찬을 싸줬습니다. 말없이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먹어요. 버릴 거니까. 그 한마디에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은 된장찌개를 작은 통에 담아줬어요. 또 버릴 거냐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집에 가져와서 데워 먹었는데 그날 저녁이 3년 만에 제일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가게 들어서자마자 한정순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라면이요. 얼굴이 부었네. 그렇습니까? 나트륨이요. 라면 그만 드세요. 남의 얼굴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제 얼굴을 제대로 봐준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얼굴이 부었는지 안 봤거든요. 딸들도 전화로는 묻는데 얼굴을 보면서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주부터 라면을 끊었어요. 이상하죠. 딸이 끊으라고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묻지도 않고 수정과가 나왔어요. 한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단 거 드세요. 그날 제가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 생전에 다니던 병원 앞을 지나왔거든요. 그걸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여자는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수정과를 마시면서 그 여자를 봤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요. 말없이 뭔가를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의미로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한정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고 싶어졌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은 시장 건너편 문구점 아저씨였어요. 70대 초반의 수다스러운 분이셨는데 제가 매일 정순례를 들락거리는 걸 보고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작은 문구점 앞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던 분이었어요. 거기 한 사장 어떻게 알아요? 밥 먹으러 다닙니다. 거기 국밥 맛있죠. 근데 거기 한 사장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있었답니다. 한때는 같이 장사도 하고 잘 살았다는데 한정순 씨가 47에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사유가 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2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요. 큰아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다고. 근데 그 여자 독합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혼자 다 했어요. 애들 대학 다 보내고 가게도 혼자 일으켰어요. 지금 저 가게 건물도 자기 거예요. 남자한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안 믿는 거예요.
혼자가 편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지금도 혼자 사십니까? 당연하죠. 주변에서 선 들어온 것도 다 잘랐어요. 남자 필요 없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빈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자 필요 없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15년 동안 혼자 다 했다고. 그게 제 마음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불편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다음날 국밥을 먹으면서 한정순 씨를 봤어요.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주방도 하고 홀도 했어요. 손님이 5테이블에 꽉 찼는데 한정순 씨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었다 내렸다, 그릇을 나르고 계산하고 또 돌아서고 말이 없었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낭비가 없었어요. 1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나이 드셨는데 혼자 힘드시지 않습니까? 한정순 씨가 국자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본인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저요? 매일 와서 국밥 먹는 양반이 힘들지 내가 힘들겠어요. 나는 매일 국밥 팔잖아요. 불쌍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하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한정순 씨를 다르게 봤어요. 퉁명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퉁명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꾸미지 않는 사람이었고 돌려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솔직함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걸었어요? 다리 저려요.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앉아요. 금방 나와요. 국밥이 나왔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뚝배기 옆에 생강 달인 물이 작은 컵에 같이 나왔습니다. 관절에 좋아요. 드세요. 말만 들으면 차가웠어요. 그런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생강 달인 물을 다 마셨어요. 마시면서 그 여자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가게가 문 닫기 전에 들어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한정순 씨가 다른 테이블 상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양반,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아내 생일이에요. 오늘. 한정순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나간 건가 싶었는데 잠시 뒤 계란말이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밥 옆에 놓았어요. 말없이요. 이거 왜요? 몰라요. 그냥 저는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한정순 씨는 상을 닦으면서 가끔 제 쪽을 봤어요. 아내분이 좋아하셨어요. 계란말이? 좋아했어요. 잘 만들었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죽고 나니까 해주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35년 동안 밥 한 번 같이 해보자고 말을 못했어요. 같이 장 보러 가자고도 못했고요. 그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한정순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준 게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늦게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 몰랐으면 어때요? 지금 아는 게 어딘가요? 짧은 말이었어요.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담담했는데 이상하게 그 담담함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정순 씨가 저를 볼 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주 뒤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가게가 일찍 끝났어요. 한정순 씨가 시장 봉지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봉지가 무거워 보였어요. 한 손에 2개씩 들고 있었는데 걸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앞서갔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한정순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무거워 보입니다. 저도 이 방향이에요. 이 양반, 나 봉지 드는 것 힘든 나이로 봐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였어요. 돕고 싶었던 건데 그 여자는 다르게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불쌍하다, 약하다, 그런 시선으로 느낀 거였어요. 오해 마세요. 그냥 상준 씨,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정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퉁명스럽지 않았어요. 진지했습니다. 나 오해할 일 없어요. 매일 국밥 먹으러 오세요. 밥은 잘 해드릴게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거 불편 없고 바꿀 생각 없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해요. 말이 짧고 분명했습니다. 선이 그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 그어지는 선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그 선이 저를 저쪽에 두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고 한정순 씨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2손에 들고 기울어진 채로요. 그 기울어진 등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빈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뭘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는데,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허전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그 여자가 이름을 불렀을 때의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낮고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퉁명스러울 때랑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으니까요. 한정순 씨가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가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그 여자도 불편하고 그 선을 제가 먼저 넘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다시 샀습니다. 뚜껑을 뜯는데 손이 이상하게 느렸어요. 3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인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국밥 냄새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뚜껑을 열 때 올라오던 뜨거운 김, 뚝배기가 식탁에 닿을 때 나던 둔탁한 소리, 깍두기가 접시 위에서 빨갛게 빛나던 것, 그 여자가 국자를 젓는 소리, 도시락이 다 데워졌는데 꺼내지 않았어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아니, 먹고 싶은 건 있었는데 여기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빈집 천장을 보면서 잠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게 불편한 건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퉁명스럽게 짧게 뱉던 말들이요. 라면 그만 드세요. 먹을 줄을 모르는구나. 내일도 오세요. 명령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전부 저를 보고 있던 말이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라면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무도 제 얼굴이 부었는지 안 봤는데 그 여자는 봤습니다. 퉁명스럽게 짧게 그러나 빠짐없이 그게 고마웠다는 걸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1회째 되던 날 시장 골목을 지나갔어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갈 수 있었는데
발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순네 국밥 앞을 지나쳤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걸음을 늦췄어요. 안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봤습니다. 한정순 씨가 카운터 뒤에 있었어요. 제 쪽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오후 문구점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왜 안 와요? 정순이가 뭐라 했어요? 아니요.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은퇴한 양반이. 와요, 와. 사실 정순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 왜 안 오냐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이 걸린 것처럼요.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와요. 국밥이 맛있어서 가는 거지. 다른 게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오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오늘의 도시락이 아직 뚜껑도 안 뜯은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면서 스스로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종달린 문이 딸랑거렸어요. 한정순 씨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딱 1초였어요. 그 1초 동안 그 여자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빠르게 시선을 끊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실 거예요? 국밥이요. 앉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식탁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깍두기가 빨갛게 빛났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열흘 만이었어요. 이 냄새가 이렇게 그리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국밥만이 아니었어요. 국밥이라는 핑계로 오는 이 공간이, 이 소리가, 이 여자가, 그걸 인정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육막 안의 기일 밤. 안의 기일은 12월 초였습니다. 그날은 가게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밥 한 공기 떠놓고 저녁에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병을 뜯으면서 아내한테 말을 걸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말주변이 없었는데 죽고 나서야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사진이 대답할 리 없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상한 여자가 생겼어요. 퉁명스럽고 말이 짧고 선 긋는 여자인데 국밥을 잘 끓여요. 당신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바닥이었어요. 방안이 달랐습니다. 냄새가 달랐어요. 국 냄새, 뜨겁고 진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부엌 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지만 몸이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한정순 씨였습니다. 제 부엌에 서 있었어요. 패딩 점퍼 위에 제 집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 집 부엌인데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부엌을 파악한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 여자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눈매. 그런데 지금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냥 집중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약간 깨물고 국자를 적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온 거요? 한정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구점 아저씨가 낮에 봤는데 얼굴이 이상하다고 전화해서 들어와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요. 물어봤으면 안 된다고 했겠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파 가서 앉아요. 비틀거려요. 저는 시키는 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 뒤에 냄비째 국이 나왔어요. 뜨겁고 짭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장국이에요. 마셔요. 가게에 재료가 있었습니까? 가져왔어요.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봤습니다. 가져왔다는 건 올 생각을 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저를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선을 그었던 사람이요. 그 이상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요. 국을 마셨습니다. 뜨겁고 진했어요. 속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순 씨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퉁명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내분 기일이죠. 알고 있었습니까? 눈치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만요. 그거면 됐죠.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그 한마디에 뭔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안 났어요. 국이 반쯤 비었을 때 한정순 씨가 일어났어요. 상을 치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먼저 나갔어요. 그 여자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한정순 씨도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혼자 있기 싫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한정순 씨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빼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국 다 마셔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국 냄새가 섞인 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빼지 않았고요. 그날 밤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빈집에 길 밤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이렇게 클 수 있는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7막 15년의 고백. 그날 밤 국이 다 식을 때쯤 한정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런 밤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첫 번째 해. 두 아들이 잠든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싶은 거야.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나간 건데. 먼저 나오셨습니까? 네. 내가 나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랑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한정순 씨가 잠깐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도 안 마셨고 폭력도 없었고 근데 나를 안 봤어요. 15년 동안 내가 밥해도 애들 키워도 장사 도와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나한테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에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나 이게 누구지? 이 사람 남편 밥 해주는 사람이 내 전부인가? 그게 싫었어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두 아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국밥집 시작할 때 가진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집기 사고 재료 샀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3명이었어요. 3명 팔아서 애들 밥 먹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국자를 오래 쥔 손, 설거지를 오래 한 손, 15년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그어요. 누가 들어오면 또 잃어버릴까봐. 나를요. 다시 찾은 나를. 저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잡고 있던 그 손에 제 다른 손을 얹었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정순 씨의 손이 차가웠어요. 15년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빼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날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면 또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나를.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그 여자가 우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퉁명스럽고 꼿꼿한 그 여자가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쥐었어요. 나는 당신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한정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교장이었어요. 35년 동안 훈화 말씀한 양반이에요. 빈말은 할 줄 모릅니다. 한정순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남아있는 채로 웃었어요. 씁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손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여자 쪽에서 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힘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식은 국냄비 앞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손이 포개진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는 한정순 씨의 손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정순 씨, 이름을 처음 불렀어요. 한정순 씨가 멈췄습니다. 불을 끌어든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저는 그 손목을 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의 등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15년을 혼자 버텨온 어깨치고 너무 좁았어요. 나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말해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정순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우리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알아요.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 안 합니다. 한정순 씨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조명 스위치에서 손을 뗐어요. 나선 긋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기댄 적 없어요. 압니다.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요. 기대는 것도. 그 말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정순 씨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칠막에서 잡았던 그 손을요. 차갑지 않았어요. 이미 따뜻했습니다. 떨려요? 한정순 씨가 짧게 웃었어요. 말이 많네요, 교장 선생님. 처음엔 이마를 맞댔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잠깐 그냥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 여자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한정순 씨의 손이 제 팔목을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상준 씨, 네. 천천히요. 알겠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때 한정순 씨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아주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요. 그러자 그 여자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조금씩 한정순 씨는 안기는 법이 서툴렀습니다. 제가 팔을 두를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그 반복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불편해요? 아니요. 낯선 거예요. 오래돼서. 나도요. 그 말에 한정순 씨가 처음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먼저요. 그 작은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나무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한정순 씨는 자꾸 제 눈을 봤어요. 확인하듯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여자를 조금씩 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나 오랫동안 이런 거 없었어요. 저도요. 어색하면 어쩌죠? 같이 어색하면 되지요. 한정순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불 안은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 온기가 이불 안 가득 찼습니다. 한정순 씨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 같았습니다.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저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한정순 씨가 굳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얼마 후 숨소리가 고르게졌습니다. 잠든 거였어요. 제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로요. 그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게가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잠든 여자. 3년 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남자. 창호지를 스치는 새벽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잠들기 아까웠습니다. 이 시간이 아까웠어요. 저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가만히 덮으면서요.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흘 후에 한정순 씨의 큰아들이 불쑥 내려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35쯤 된 젊은 남자였는데 인상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어머니처럼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예요? 한정순 씨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재민아, 왔어?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손님. 손님이 왜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이상준입니다. 오래 다닌 단골이에요. 재민이가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교장 시절에 학부모한테서 봤던 눈빛이랑 비슷했어요.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봤어요. 한정순 씨가 아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들어와.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한정순 씨가 시선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이 아저씨 뭔데? 한정순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야. 재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다 봤잖아. 아빠 나가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새벽에 혼자 가게 나가고 밤에 혼자 들어오고 명절에 울면서 밥하던 거. 그 시간이 다 뭐야? 지금 이 나이에 또 남자를. 재민아. 한정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힘들게 살았지. 근데 그게 내 자랑이야. 남한테 기댄 거 없이 너네 키워냈잖아.
근데 그게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재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일어났습니다. 재민 씨, 재민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한테 잘하겠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잃어버렸어요. 3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하루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은 아직 모르겠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나쁜 뜻은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어머니를 봤어요. 한정순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힘들게 하면 내가 그냥 안 둬요. 알겠습니다. 재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밥은 맛있어요, 여기.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정순 씨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괜찮습니까? 응. 저 녀석 저래도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정순 씨도요. 그 뒤로 우리 사이에 이름이 생겼어요.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한정순 씨가 저를 상준 씨라고 불렀고 저는 정순 씨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가 먼저 정순 씨라고 불렀을 때 그 여자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못 봤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정순 씨가 새벽 5시에 가게로 나가기 전 저는 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4시 반이었어요.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밥솥을 꺼냈습니다. 설명서를 외울 때까지 읽어서 이제는 쌀 씻는 것도 할 줄 알았어요. 밥이 되는 동안 달걀 프라이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어요. 처음 아침을 차려줬을 때 한정순 씨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침이요. 내가 요리사예요. 내가 해요. 오늘은 내가 했습니다. 한정순 씨가 자리에 앉으며 접시를 봤어요. 달걀 프라이가 한쪽이 타 있었습니다. 흰자가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탔어요. 맞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처음 했어요? 프라이는 처음이에요. 한정순 씨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씹었습니다. 또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탄 것도 남기지 않고요.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한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맛없어요. 알아요. 근데 잠깐 멈췄어요. 또 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처음으로 부탁한 말이었어요. 명령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탄 곳이 줄었어요. 그 다음 날은 더 줄었습니다. 한정순 씨는 매일 먹으면서 매일 맛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해달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요. 저는 그 말이 그 여자한테서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35년 교단에서 받은 어떤 표창장보다 기뻤어요. 어느 날 새벽엔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짰어요. 한정순 씨가 한 숟갈 뜨더니 멈췄어요. 짜요. 알아요. 이 정도면 소금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은요. 와봐요. 한정순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보고 뚜껑을 열고
물을 조금 더 붓고 간을 봤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 국자를 쥐어줬습니다. 저어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저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끔 간을 봤어요.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한 거리였어요. 저는 국자에 집중하면서도 그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맨날 고맙다고 해요. 고마우면 해야죠. 한정순 씨가 피식 웃으며 주방을 나갔어요. 구막 아들 앞에서 귀가 빨간 건 못 봤습니다. 아니, 봤는데 모른 척 했어요. 같이 산다는 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한정순 씨는 좋아하면 좋다고 안 했어요. 행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내왔고, 제가 우울해 보이면 국밥 양을 늘렸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다음 날 아침에 아무 말 없이 파스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온 거였어요. 언제 샀는지 몰랐어요. 말은 없는데 다 알았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35년 후나 말씀이 몸에 밴 사람이라 뭔가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맨날 고맙다고 해요. 고마우면 해야지요. 이상해요. 뭐가요? 남자가 고맙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자주 했습니다. 한정순 씨가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귀가 빨개지는 건 막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가게 손님 응대를 도왔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한정순 씨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오지 말아요. 왜요? 느려요. 방해돼요. 도우려고 한 건데 도움이 안 됐어요. 억울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느렸어요. 저는 다음날 일찍 와서 그릇 나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 전에 빈 식당에서 혼자 그릇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한정순 씨가 가게 문 열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뭐예요? 연습이요. 빠르게 되면 다시 도와드려도 됩니까? 한정순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걸 받아 묶었어요. 그 뒤로 점심시간엔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나르고 상을 닦았어요. 처음엔 느리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없어진 게 인정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가 끝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한정순 씨가 씻으면 제가 닦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했어요. 수도 소리, 그릇 닿는 소리, 마른 행주 소리.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한정순 씨가 불쑥 말했어요. 상준 씨 손이 커요. 그렇습니까? 그릇을 너무 꽉 쥐어요. 깨져요.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릇을 꽉 쥐려는 순간 그 말이 생각났어요. 힘을 뺐습니다. 한정순 씨가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는 게 잘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걷다가 한정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상준 씨, 네, 고마워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가요? 그냥요. 매일. 한정순 씨가 먼저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퉁명스럽지만 이게 그 여자의 사랑법이구나. 앞치마를 던져주고 파스를 사다 놓고 국자 쥐는 법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것.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다 하는 것. 그 언어를 배우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12막 늦게 핀 꽃의 향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밥을 했어요. 처음엔 달걀 프라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알았습니다. 미역국도 됐고 콩나물국도 됐어요. 한정순 씨가 여전히 맛없다고 했지만 매일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짜요. 저번엔 싱거웠는데 중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알아요. 두 글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한정순 씨도 깨어 있었어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는데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몰라요. 눈이 떠졌어요. 추워요? 아니요.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같이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새벽 바람에 뭔가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옆에 있다는 게, 그 사람이 창밖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은 창밖을 보면 되는 것. 그게 이런 건지 그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어느 맑은 겨울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햇살이 따뜻했어요. 시장 골목에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도 났고 옆 가게에서 빵 굽는 냄새도 났습니다. 정순 씨, 왜요? 고맙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줘서. 한정순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말 들을 때 처음으로 누가 저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양반으로요. 3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안 봤거든요. 한정순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지금도 불쌍해 보여요? 어때요? 아니요. 그럼 됐네요. 한정순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웃다가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 웃음소리를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맑은 소리였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래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혼자였던 사람과 15년을 혼자였던 사람이 만나서 이제는 매일 아침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하고 한정순 씨는 국밥을 팔고 점심엔 같이 일하고 저녁엔 나란히 걸었어요. 늦게 핀 꽃이라고 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꽃일수록 뿌리가 깊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 싫다고 했습니다. 선 긋는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앉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제 괜찮아 하며 혼자를 선택해 오신 분이 계신다면요. 저도 그런 사람 옆에 있다가 알게 됐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많이 안아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선을 긋는 손도 잡힐 수 있다는 걸요. 그래도 결국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핀 꽃이라고 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꽃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